보십시다. 이제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얘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서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표 형태로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세로줄을 이제 주기율표인데 세로줄, 그 다음에 가로줄. 그래프를 보면 가로줄을 뭐라고 불러? 가로줄을 X축이라고 부르고 세로줄을 Y축이라고 부르죠. 뭐 이 정도는 알 거야. 달력을 보게 되면 가로가 뭐야? 가로줄이 주, 둘째 주, 셋째 주. 세로줄은 뭐라고 불러? 그치, 요일이라고 부르죠. 가로줄, 세로줄을 그렇게 이름을 바꾸듯이 이 주기율표에서도 세로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족이라고 부르기로 하였고요. 가로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주기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그래서 요거는 꼭 잡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다시 정리를 다시 해줄 텐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 그래서 원자 번호는 왼쪽 하단에다 쓰기로 약속했거든.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바로 쓸게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16, 17, 18, 그 다음에 19, 20까지. 얘는 브로민하고 아이오딘이라고 하는데 얘는 원자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포지션은 네,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어져요. 여기서 이제 세로줄과 가로줄의 의미를 하나씩 잡아볼 테니까 먼저 첫 번째 이 세로줄, 족이라고 하는 이 족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걸 의미하는가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족은 우리가 세로줄이라는 말을 쓰는데 중요한 건 요 말 뜻을 기억해 줘야 돼. 어떤 거냐면 같은 족 원소. 같은 족 원소 라는 말의 뜻은 이 문제상의 개념에서 같은 족 원소다라고 말하거든. 아, 얘는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다. 라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잠깐만 있어봐. 원자과 전자라는 말이 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같은 족 원소야, 아,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아. 라는 말이고, 그 말의 의미는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 같은 거야. 연관 검색어. 그래서 같은 족이야, 아,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화학적으로 비슷한 애들끼리.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화학적 성질이 리튬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이 화학적 성질로 비슷해 라는 말의 뜻은 아 같은 족 원소이니까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렇다면 이 원자과 전자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그럼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요, 안쪽 껍질에 있어. 그럼 그냥 이름은 전자야. 근데 가장 바깥 껍질에 있어. 그러면 걔만 따로 원자과 전자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그 원자과 전자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자유전자. 그러니까 자유전자, 원자과 전자, 그냥 전자라는 게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종류는 똑같은 한 종류야. 단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 오케이. 역시 이런 거지. 영준아. 내 영준이잖아. 그치? 집에서 아빠, 엄마가 아들이라고 부르지. 근데 너가 일로 학원에 왔어. 내가 너한테 아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족보가 꼬이지 않니? 너 하나의 영준이라는 개체는 그대로인데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불릴 수 있는 것 같은 거와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원자과 전자는 바깥 껍질에 있다. 그런데 그게 뭐가요? 이 전자가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가 얘가 바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이 가장 바깥 껍질인 전자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다섯 개냐, 여섯 개냐, 일곱 개냐, 여덟 개냐, 몇 개냐에 따라서 그
화학적 성질이. 그렇다면 같은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를 같이 이렇게 세트로. 그래서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개수가 같다면 성질 또한 어떠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기의 주기. 가로줄. 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주기의 원소야.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1주기, 여기가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같은 주기의 원소다라는 말의 뜻은 얘는 이 뜻이에요. 껍질의 개수가 같다라는 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원자과 전자가 요걸 했으면 그러면 이 껍질은 또 뭡니까? 라고 한다라면 바로 이 껍질을 전자 배치의 개념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이 원자핵 주위에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수와 위치가 정해졌대요. 어떻게? 여기서 첫 번째는 전자가 1개 아니면 2개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면 수소인 거고 2개가 들어가면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여기엔 총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쪽으로 좀 길게 8개까지 여기서는 2개까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에도 있어요. 세 번째에도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의 개수가 네 번째 껍질 여기까지 요 세 번째 껍질까지만 할게. 전자의 개수가 가장 가까운 원자핵과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애를 우리는 여기서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해서 N1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주양자수 이런 말 쓰는데 그런 건 아직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두 번째의 껍질에 있대. 그래서 N2라고 부르기로 하였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껍질에 있다라고 해서 N3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거 잠깐 끊고 다시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자리 잡도록 해주도록 할게. 끊어볼까요?